대구의 집값이 올 들어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온갖 마찰 속에서도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학교 터를 팔아 교육 재정을 메우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황룡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신라시대 말단 행정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접시가 처음으로 출토됐습니다. 포스텍이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석 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불볕더위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외선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와 불쾌 지수도 종일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와 경산, 영천 지역이 해당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엇보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또 더위에 강한 습도까지 높아져 불쾌 지수가 높은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도 평소보다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합니다. 대구 20도, 안동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32도, 안동 역시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하나를 통폐합하면 교육부로부터 최고 60억 원을 받고 학교 터는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건데 이것이 열악한 교육 재정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급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지난해 30.7%에서 올해 37%로 높였습니다. 대신 학교와 학급수 비중은 줄어들어 학생 수는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학교는 많을수록 운영 경비만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학교 통폐합에는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40억 원, 120명 이하는 50억 원, 120명 이상이면 6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추진 중인 4개 학교 통폐합이 완료된다면 2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교육감 재량으로 사용합니다만은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해당 학교의 교육 시설 환경 개선이나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문을 닫은 삼령초등학교 매각자금 3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됐습니다. 매각하면서 추가적으로 재정 확충을 할 수도 있어서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고스란히 따르면서 발생하는 대구시 교육청의 재정 부족을 이런 꼼수로 메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에도 충분합니다. 우수한 교육과정을 인정받으면서 작은 학교에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학교들을 무리하게 통폐합하려는 대구시 교육청의 정책이 교육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대구의 새누리당 탈당파인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승인됐습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전격적으로 복당을 결정한 건데 새누리당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여권의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찬반 경론을 벌인 끝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탈당파 무소속 7명을 모두 복당시키기로 했습니다. 복당 문제 해결이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복당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혁신비대위가 총선 민심을 앞세워 친박계에 쏠려 있는 당내 무게중심을 분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 말게 되면 어떤 쪽으로 붙여야지 살겠느냐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친박이 당파를 잡으면 저 손을 못 잡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박계 핵심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 이미 승인돼 친박계의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의원의 당대표 당선 시나리오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자연스럽게 비주류, 비박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최경환 의원의 어떤 위상은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경환, 유승민 두 거물 정치인을 사이에 두고 어떤 길을 택할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중심에 지역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지역 정치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갈등과 분열의 소지도 있어 권력구도 재편에 따른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호영 의원도 곧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구을과 수성을의 당협위원장도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각각 맞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대구의 집값이 올 들어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4억 5천만 원까지 올랐던 대구 수성구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하지만 최근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 7개월 만에 20%가 떨어졌습니다. 쉬지 않고 올랐던 대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올 초부터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평균 집값은 한 달 전보다 0.12%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전국 최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수요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계자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진 그런 현상이 있고요. 지난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청약 경쟁률도 수백 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이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의 평균 집값은 지난해 12월에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3년 전보다 무려 39%나 올랐습니다. 호황기였던 2013년과 2014년 4만 가구나 분양됐는데 올해 입주가 몰리면서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5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까지 시행이 되면서 대구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집값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 황룡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신라시대 말단 행정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접시가 처음으로 출토됐습니다. 또 황룡사가 습지를 매립해서 정교한 토목 기술로 조성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룡사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된 청동 접시입니다. 신라시대 말단 관직 이름인 촌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황룡사 서남쪽 경계부에서 확인된 우물에서 제사 용기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출토된 촌주명 자료로는 최초의 자료입니다. 앞으로 학계에서도 아마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우물 내부에서는 납작한 토기와 청동제 송칼, 당시 식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밤과 복숭아 등의 씨앗 껍질과 생선뼈도 발견됐습니다. 황룡사에서 동궁으로 이어지는 동서도로와 분황사로 이어지는 남북도로의 요구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황룡사가 습지를 매립해 정교한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조성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습지에 굵은 돌을 깐 뒤 배수 처리를 위해 경사가 지도록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갈층을 반복해 다져놓았습니다. 바닥에 자갈을 깔고 3가지 종류의 흙을 30도 정도로 경사져서 축조한 이 기법은 당시의 토목 기술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황룡사 성토층 아래 습지에서는 6세기 토기 파편도 출토돼 신라 진흥왕 시기 황룡사 창건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스텍이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석 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고 또 벤처기업 창업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텍의 올여름 방학 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거의 석 달입니다. 대신 2달이던 겨울방학이 한 달로 줄었지만 학생들은 석 달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길어진 여름방학 자체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총학생회만 해도 여러 타대와의 교류 사업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포항시의 다양한 이제 지역과의 교류 사업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학사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은 학교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포스텍은 사회에서 여름을 경험하자는 구호 아래 방학 동안 SES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포스텍 학생 300여 명이 포스코와 삼성, 오라클 등 국내외 기업과 정부 출연기관을 포함해 170여 곳에서 일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게 됩니다. 세계 자매대학에서 여름학기 수업을 듣거나 동문 선배들과 함께 창업 활동에 집중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전 정신이고 그리고 하여튼 사회에서의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름 방학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사회를 경험시키겠다는 포스텍의 계획은 다른 학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경상북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6,000명가량의 시험을 치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행정을 비롯한 20개 직렬에 1,098명을 뽑는데 16,700여 명의 응시에 역대 최다 인원이고 평균 경쟁률은 예년보다 높은 15대 1입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직군은 시설관리직 9급으로 71대 1을 기록했고 방호직 9급이 55대 1, 운전직 9급이 43대 1 등의 순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어제 열린 시정질문에서 신공항 입지 결정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부산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내용을 금교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신공항 유치특위 장상수 위원장은 긴급 현안 발언을 통해 신공항과 관련한 부산의 행태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용역 결과에 불복한다거나 밀항으로 결정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민들을 선동하는 막가파식 발언이 쏟아져 나오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또 입지 평가를 방해하는 부산의 정치적 시도에 국토교통부가 벌칙을 주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차순자 의원과 김혜정 의원은 대구의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산 162개, 인천 146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51개에 불과하다면서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대구시가 저출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게 아이 키우기 힘든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지숙 의원은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관리와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레탄 트랙 조성 사업은 충분한 사전조사 없는 졸속 행정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지금 수백억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철거하는데도 또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서 철거를 해야 한다니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재관 의원은 답보 상태에 있는 대구시 취수원 이전에 대구시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고 최광교 의원은 유명무실화된 대구교육 국제화 특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이 다시 관객 앞에 섭니다. 3차원 입체 영상, 홀로그램으로 생전 공연 모습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원된 건데요. 대구 김광석길에 있는 소극장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이 관객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타를 치고 하모니카를 부르며 열창하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감회스러운 내용들이 뜻깊게 마음에 다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등 김광석의 노래 3곡과 관객들과 나눴던 육성이 담긴 20분가량의 홀로그램 영상은
1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대역 배우를 촬영한 실사본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 김광석의 생전 이미지를 합성했습니다. 고인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한 사례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세계에서 4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또 옛날 분들을 다시 살려내서 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광석 홀로그램 콘서트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대봉동에 조성된 김광석길의 한 소극장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두릴공원 안에서 쓰레기 투기, 도박 행위, 오토바이 폭주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공원 내 주요 취약지에 대해 상시 예찰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에는 무질서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성 택시기사 B씨의 택시를 탄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그만하라는 얘기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을 뿐더러 교통사고 위험도 높이는 등 위법 정도가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63억 5천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은 경기 불황으로 백화점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부동산 매각 등 기타 수익이 늘면서 전년 대비 당기 순이익이 85%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구백화점은 본점 지하 매장에 대형 서점을 유치하고 내년 초 아울렛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등 신세계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경쟁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L과 평화발레오, 경창산업 등 대구의 자동차 관련 6개 기업과 계명대학교 대구시는 오늘 계명대에서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채용을 위한 산학관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계명대학교는 내년부터 기계자동차 공학 전공과 메카트로닉스 전공 등을 중심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 기업들은 오는 2018년 말부터 연간 40에서 5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대구시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7구 경북대병원과 동산병원이 말기암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꾸려진 진료팀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것과 비슷한 정도의 비용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기암 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이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구에서는 대구의료원에 이어서 지난 3월 7구 경대병원과 동산병원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서비스 제공 병원이 3곳으로 늘었습니다. 구미시가 지난 4월에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가 2달 동안 1,100여 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2달 동안 행정종합관찰제를 통해 도로와 교통장애 시설물, 불법 광고물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 1,260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찾아 모두 1,178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시민 불편 사항을 발견해 스마트폰 앱으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로 문서 없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마무리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의 최초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와 경산, 영천 지역이 해당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엇보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또 더위에 강한 습도까지 높아져 불쾌 지수가 높은 하루가 되겠는데요.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도 평소보다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계속해서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0도, 청도는 1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 32도, 청송과 예천은 31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포항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m를 일겠습니다. 내일 등산지의 날씨는 구름만 조금 끼면서 무덥겠고요. 한라산은 흐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내내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